검찰이 오늘 상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어제 상상인 저축은행 본사와 관련자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유준헌 씨를 비롯한 이 관련돼 있는 세력들을 일방타진해야 된다. 멀쩡한 사람들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언론 니네들도 정말 나쁜 놈들이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무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오늘 경제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이슈 브리핑에서는요. 검찰의 상상인 저축은행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들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정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상상인 저축은행 압수수색 이렇게 해놓고 이 조국펀드 운용사에도 대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올가맥이 들어가는 거죠. 기사 문장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상호펀드 투자 관련 의혹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조국 일가는 이 상상인 저축은행을 이용하거나 유준헌 씨가 이 주도한 판에 끼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아닙니다. 유준헌 씨가 상상인 저축은행을 통해서 그리고 그 관련한 이른바 세력들이 만든 이 판인데, 이걸 자꾸 조국 교수 일가들이 뭔가 있고 이 판을 주도한 것이냐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식의 소설 쓰는 보도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다는 거죠. 네이버에 검색해 보기로는 상상인 유준헌 이렇게 넣어보니까요. 서울신문에서 뽑은 제목을 보면 상상인 저축은행 전격 압수수색 해놓고 조국 펀드 자금줄 구걸이 풀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속 조국 일가가 무슨 이 판을 벌여서 계속 자금줄을 동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장문을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제가 이 방송에서 유준헌 씨를 비판하고 또 한편으로는 PD수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 고발 프로그램에서 비판한 건 바로 유준헌 씨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상상인 저축은행의 행태, 계속 무자본 M&A에 이 돈을 대면서 기업 사냥과 이 주가 조작을 일삼는 그런 세력들의 어떤 자금줄 역할을 해온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여기에 사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인데, 언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제대로 된 지적을 하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조국 일가 관련한 수사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진짜 나쁜 놈을 수사하지 않는 검찰 니네들도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언론에 대해서도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을 추적하고 제대로 탐사 보도하기는커녕 엉뚱하게 헛다리 짚고 멀쩡한 사람들을 정말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언론 니네들도 정말 나쁜 놈들이다. 검찰은 왜 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됐느냐? 기본적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 상상인 저축은행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이 제재에 나섰고 자체 제재와 더불어서 검찰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을 받아서 이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편으로는 검찰도 압수수색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고발에 따른 것이지 조국 일가 수사와는 좀 별개의 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대보다는 좀 우려가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판에서 아주 상습적으로 악질적으로 풍차 돌리기식 무자본 M&A에 자금줄을 대가면서 각종 기업 사냥과 주가 조작 사건에 뒷배가 되어왔던 이 유준헌 패거리들에 대한 수사는 분명히 필요한데요. 지금의 검찰이 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왜? 검찰이 지금 조국 일가를 이 판에 이제 주모자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면서 했는데, 유준헌 씨가 자금줄을 대면서 굉장히 이 판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일가가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변죽만 울리다가 끝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유준헌 봐주기 수사, 또 검찰 커넥션 꼬리 자르기 수사,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 방송도 계속 두 눈 부릅뜨고 이제 지켜볼 거고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공정하게 수사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정말 제대로 이제 수사하는지를 보려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사건만 검찰이 수사하고 말 것인지, 조국 사모펀드 건과 연결돼 있다고 이야기되는 이른바 그 WFM이라는 그 배터리 제조회사, 이 회사와 관련된 상상인의 대출건만 수사하고 가는 것인지 이걸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그걸만 수사하고 거기에서 그냥 사건을 종결해 버린다면 검찰은 뚜껑을 열어보고도 제대로 실체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덮겠다라고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그 유준헌 씨가 지배하고 있는 이 저축은행 두 개를 통해서 그동안 실행해온 그런 대출건이 수십 건이 됩니다. 이 수십 건 가운데 뭐 20건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자금줄을 따라가 보면 유준헌 씨와 유준헌 씨 패거리라고 할 수 있는 박 변호사라든지 어떤 식의 탈불법적인 행태를 벌여왔는지를 추적할 수 있거든요. 자본시장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러지 않고 그냥 고발된 그 사건 하나에만 딱 초점을 맞춰서 끝내버린다. 그러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출발은 여기에서 했지만 유준헌 씨가 그동안 그리고 이 저축은행 두 개를 통해서 작업해왔던 그 수십 건의 케이스들을 다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유준헌 씨를 비롯한 이 관련돼 있는 이 세력들을 이번에 일방타진해야 된다. 저는 주장합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이 저축은행이 상상인 계열사들 중에서 얼마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그림을 보면서 좀 따라와 주십시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상인은 상장돼 있는 회사, 그 상장사와 비상장 회사 10여 개를 거느리고 있는 이른바 그 우두머리 회사입니다. 이른바 이제 지주 회사격인데요. 이 상상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유준헌인 거죠. 최대 주주인데요. 유준헌이 갖고 있는 지분은 한 23%, 그 다음에 친인척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수경 씨가 6.44%, 그 다음에 유준헌 씨가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뭐 회사라고 할 수 있는 JSNS가 약 2% 정도 갖고 있습니다. 유준헌 씨를 포함해서 최대 주주가 31%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상상인이 10여 개의 계열사가 있지만 결국은 이 두 개 저축은행이 핵심 축입니다. 이 자산의 한 90%, 그 다음에 순이익의 한 70%를 이 두 개 저축은행에서 이제 뽑아 올리고 있는 거고요. 상상인은 이 두 개 저축은행에서 만들어진 수익의 30%에서 50% 정도를 상상인으로 배당을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년 동안에만 상상인 저축은행,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서 약 1,000억 가까운 그런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지금 상상인이 갖고 있는 자금 규모가 대략 한 뭐 4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상상인은 두 개 저축은행에서 엄청나게 고배당으로 이렇게 받아가면서 정작 상상인은 전혀 배당을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주주인 유준헌 씨 쪽만 이 수익을 사실상 누릴 수 있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유준헌 씨가 상상인 저축은행 두 개를 통해서 이렇게 상상인이라는 제국을 건설했고 여기에서 막대한 이제 수익을 사실상 이 두 개 저축은행에서 뽑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검찰이 이번에 수사를 하게 된 이상 상상인 저축은행이 이렇게 대출을 했던 그 자금건들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탈불법적인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유준헌 씨뿐만 아니라 이와 협력해서 이 주식시장판, 자본시장판을 내 물을 흐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이 세력들을 사실 일방타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입장상 이 수사를 제대로 할지 굉장히 의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압박하고 또 이 영상을 보는 그런 시청자분들께서
껴있는 의식으로 두 눈 부릅뜨고 검찰을 압박하고 또 감시하고 또 비판하면 검찰이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만큼 이번 그 검찰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